안녕하세요. 네, 일본 경제침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혜입니다. 오늘 저는 아예로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아예로 협약 비준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예로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그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누구의 문제 제기로 이 논의가 시작되었는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관련한 아예로 논의의 시작은 1997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997년 9월부터 1998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있는 몇몇 산별 노조와 지역 노조에서 이 문제를 아예로의 전문가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95년에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부터 한국 그 노동계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있었던 강제징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는 우리 한국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었던 노동조합들이 먼저 자료를 취합하여서 아이엘오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이 강제 노동 금지 협약, 아이엘오 협약 제29호인데요. 아이엘오 강제 노동 금지 협약 제29호는 1930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1932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당시 일본은 1932년 시행되는 바로 그해 11월 21일 날 비준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은 우리는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예로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강제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노동조합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70만 명의 한국인 그리고 4만 정도의 중국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 상태로 광산이나 또는 공장 그리고 건설 현장 등에서 민간 기업에서 일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제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해동 노동자들은 애초에 일본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만 실제로는 무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또는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나 실제 혜택을 받은 민간 기업들로부터 그 어떤 배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일본의 한 노조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에 일본에서의 중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것을 중국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해당 보고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94년에 중국과 미국에서 이 해당 보고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르면 해당되는 노동 조건은 민간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던 강제징용을 당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매우 가혹하였으며 잔인하고 야만적인 환경에 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망자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현장의 경우에는 약 17.5%의 사망률, 즉 다시 말해서 100명 중에 한 18명 정도가 사망하고 또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약 30명에 가까운 100명 중 3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아이로 해당되는 보고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1999년 3월입니다. 이게 그 보고서의 초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에 해당되는 노조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었고 해당되는 전문가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논의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듣고 그것들을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서 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제 지배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유감을 한국 정부 또 중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표시했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한국 정부와는 5억 불의 경제 지원으로 피해 보상을 최종 해결했으며 일부 개인들이 일본 법원에 제소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당시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일본 기업을 위해서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자들 대부분이 징발당해서 일을 한 것은 ILO의 강제노동협약,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이 1932년에 비준했었던 ILO 강제노동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며 희생자에 대한 개인적인 배상에도 진전이 없었고 정부 간의 금전적 지불은 적절한 구제로 충분하지 않으니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999년 최초의 보고서가 나온 이래 2000년, 2002년, 2010년, 2015년에 이르기까지 ILO의 전문가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는 협약 위반이라는 1998년의 결론을 다시 한번 재언급하면서도 일본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재요청한 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심각하게 이것이 오래된 사안임을 고려해서 일본 정부가 희생자들과의 화해를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 고령 생존자들의 요청에 화답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을 재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가 나왔던 1915년에는 깊은 우려와 함께 그간 몇 차례에 걸친 노력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 결과가 없음을 주목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나 장기성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가 희생자와 화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고령 생존 희생자들의 기대에 응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강하게 희망한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는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심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준적용위원회에는 일본 정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해당 정부가 반대를 하면은 사용자 그룹이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정부와 사용자, ILO는 아시다시피 노동자, 사용자, 정부 이렇게 3자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논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시작을 보면 1998년 처음으로 일본의 재노조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된 이후 1915년에 이르기까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16년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일본 내에 있었던 노동계에서의 문제 제기조차도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 ILO에서 처음으로 우리 정부나 또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했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가 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일본의 의식이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나 ILO 협약을 비준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강제노동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일본에서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지금 일본 정부는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